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동이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희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극 다들 기억하시죠?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얘기했던 햄릿 비극 중에 유명한 비극 중에 하나이죠. 저희가 5명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지나갔었고요. 또 비극이라는 작품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인공이 운명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를 맞서는, 그렇지만 불행한 결말로 끝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대별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말씀드리지 않은. 그게 뭐냐면 그리스 시대에는 왕족, 그래서 어떤 신분, 주인공의 신분이 왕족이나 왕이나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과서 14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현대 비극의 주인공은 점차 중하층 계급의 평범한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운명이나 명예, 복수 등의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대에는 개인의 인권이나 가족 간의 갈등 등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를 선생님이 놓쳤는데요. 바로 정화, 카타르시스라는 부분이에요. 비극에서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정말 유명한 그리스 철학가이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비극은 연민과 공포의 경험을 통해서 감정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걸 바로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불순물을 배설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관객은 고통을 받는 주인공을 보면서 그 불행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게 되고, 즉 연민을 느끼게 되고, 또 공포,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를 느끼게 되면서 스스로 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감정들이 정화된다, 배설된다, 그런 의미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죠. 그래서 비극하면 요 정화, 요 개념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2페이지입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요, 희극이에요. 희극은 웃음을 통해서 인간과 사회의 문제점을 경쾌하고 흥미롭게 다룬 연극이나 극 형식을 말합니다. 주인공은 막 위대한 그런 신분보다는 평범하거나 또는 그보다 못한 결점투성인 인물이 나옵니다. 웃음은 바로 이러한 인물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관객이 거리를 두고 지켜볼 때 생겨나는 어떤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웃기는 거죠. 이게 내일이 되면 고통인데 멀리서 지켜보면 코미디잖아요. 그래서 비극은 그 역할의 입장으로 확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같이 연민을 느끼고 공포를 느꼈다면, 희극은 저 멀리서 깔깔깔깔 대면서 남이 넘어지는 걸 봐도 웃길 때가 많잖아요. 네, 내일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거리를 두고 지켜볼 때 생겨나는 그 우월감에서 나오는 웃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극적인 상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해, 가장, 오인, 엇갈림, 요런 이제 상황들이 펼쳐지고요. 그래서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난처하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설정이 됩니다. 희극의 언어로는 말실수, 반복, 재담, 농담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쓰이는 특징이 있고요. 구성은 대부분 균형, 잘 갖춰진 데서 갑자기 불균형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다시 균형을 이루는, 즉 결말이
비극처럼 불행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끝납니다. 그게 바로 희극의 또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서 균형을 이루면서 끝을 맺습니다. 집안이 화해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맹진사택 경사라는 작품을 한번 볼 거예요. 교과서 153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언어적인 특성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무겁지 않고 밝고 경쾌합니다. 여기 보면 버리자니 대감떼기요 주자니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문제는 둘 중에 하나가 좀 길다는 말이지. 아, 네. 언어 유희죠. 자, 허참 일이 제법 맹랑하게 됐군. 그래. 되게 심각한 문제도 우스꽝스럽게 언어 유희를 사용하면서 즐겁게 풀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의 특성을 보면 착한 하녀, 그리고 철없고 못된 주인, 굉장히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희극은요. 그래서 어떤 한 대표적인 인물의 특징이 딱 있고 그 인물이 크게 이 극 안에서 바뀌지 않고 유형적으로 계속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 주제는 마음이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권선징악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보통 그게 꾸며집니다. 희극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결말은 착한 하녀가 신분이 높은 도련님과 결혼하는 해피엔딩입니다. 관객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희극하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코메디아 델라르테인데요. 이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16세기 이탈리아 우리가 배웠던 몰리에르 작가로부터 이제 그때 시기에 있었던 희극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들은 정해진 대본이 없이 짧은 줄거리만으로 즉흥극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몸을 희화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 인물들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즉흥극을 할 때. 어떤 유형이면 어떤 유형. 판탈로네면 파탈로네, 도토레면 도토레, 이런 식으로 딱 유형이 정해져 있고, 그 자기 성격 안에서, 그리고 어떤 정해진 짧은 스토리 안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면도 쓰고요. 의상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누구인지 쟤 판탈로네구나, 쟤 도토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가면과 의상이 정해져 있고 그거 안에서 이제 즉흥극을 벌이는 그런 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 3가지만 저희가 배우려고 합니다. 판탈로네는요, 탐욕스러운 노인이에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누가 생각나지 않나요? 네, 수전노의 그 아르빠공이 생각이 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판탈로네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노인, 목적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아르빠공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속거나 이용도 당하기도 하고요. 또 고약한 성격이 드러나는 매부리코 가면을 씁니다. 물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도토레.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일을 망치는 어리숙한 학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를레키노라는 인물인데요. 할레퀸이라고도 해요. 할레퀸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날렵하고 꾀가 많은 하인이고요. 광대 역할을 도맡아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고요. 가장 활동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를레키노가 연기를 잘해야겠죠. 광대 역할이고 또 사람들 웃기기도 하면서도 꾀도 많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3가지 인물에 대해서 잘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희극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희비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